네, 지금 8시 56분 됐습니다. 4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강보합권에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짝 쉬어가니까 오늘 다시금 기운을 차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 여건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요.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0.43%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578.01포인트 다시금 직전 고점 돌파 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강보합권 내 출발 움직임 예상되고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아직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망설이는 모습인데 현재는 0.06% 1포인트 미만의 상승으로 855.91포인트 양시장 나란히 하루 만에 다시금 기운을 차릴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밤 미증시 하락 대비로는 나은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많을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새로 고침을 하니까요. 반반입니다. 종목별로는 반반 정도 상승과 하락 엇갈린 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특징적인 키워드가 바로 딱 올라오는데 엔비디아, GPU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가 있는 엔비디아, GPU, 인공지능, AI 이런 키워드로 묶이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8시 30분 넘었으니까 미국 시간의 거래도 끝났습니다. 엔비디아가 20% 이상의 급등으로 정규 거래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실적 나오고 나서 폭등을 한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C랩하고 MDS테크가 가장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날 예정입니다. C랩이 한 20% 정도 급등 예상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MDS테크도 한 15%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이라든지 혹은 AI 플랫폼 쪽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만드는 쪽 이쪽까지 맥이 확산되는데 ITIG는 플랫폼 쪽이거든요. 이 종목 10%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이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I 관련된 종목군들까지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쪽으로는 아무래도 한미반도체 이 종목이 단기에도 크게 또 주목받았고 탄력도 좋았었는데요. 오늘장까지 이어지는 모습 약 10% 육박하는 상승권으로 출발 대기 하고 있고 그리고 AI 쪽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에이프로젠 어제 방문했다. 오성의 바이오단지 방문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다음 달쯤에 과연 이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지원안이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서도 AI 의료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니, 뷰노, 현재는 딥로이드가 현재 탄력이 강하게 움직임 나타나면서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딥로이드가 약 10%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호가 좀 보겠습니다. 현재 특이 동향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아침 최현재 전문가의 체크포인트에서도 그랬고 핵심 뉴스에서도 그렇고 계속 반도체 올해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것이다라는 내용을 주요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 정도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고요. 오늘 일정 가운데서는 금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채권 전문가들이 90% 이상 이번에 동결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 IPO 다시금 또 불을 지피는 마녀공장이 공모청에 들어가서요. 화장품 섹터 전체적으로도 여기에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 보자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양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수영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미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역시 강보합권 부근에서 눈치 보는 출발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0.14% 소폭 상승하면서 2,570포인트 선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 제한된 탄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0.2%가량 상승하면서 856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시장이 장중에 낙폭을 키웠습니다만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오후 들어 외국인이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반면 코스닥 시장 쪽으로는 개인만이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0.08% 소폭의 상승으로 강보합권에 제한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증시를 좀 하방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쪽으로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형 매도세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중심의 매도세가 나오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먼저 상승 업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가장 크게 탄력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가 전기전자 섹터입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 제조업종 0.45%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기계 섹터가 0.07% 강보합권에 제한된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대체로 상승업종보다는 하락업종이 조금 더 많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업종 가운데서는 운수장비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약세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0.72% 가까이 하락 출발하는 가운데 철강금속 업종도 비슷한 하락으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 섹터, 음식료품 섹터가 하락 섹터에 포함되고 있고요. 또 금융업종 역시 동반해서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반도체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약세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69,8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장 5.5% 가까이 급등하면서 10만원 구간 하락에 성공했습니다. 그 밖에 2차전지 셋업체들 일제히 약세 띄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LG화학이 1%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일제히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종목군들도 약세를 띄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아가 약보합권 구간에 제한된 모습이고요. 현대차 0.4%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더 많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LNF 같은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군들 일제히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2% 이상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동반해서 1.6% 가까이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약바이오 섹터 가운데 셀트리온 그룹주들 견조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4%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 0.6%대 동반해서 오름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제장에서 엔터 섹터들이 좀 상당히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알령 키워드가 이슈가 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JYP 엔터가 2% 이상 하락하면서 11만 1,0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SM 동반해서 0.7%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한 종목군들의 키워드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거나 뭐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그 내용에도 상당히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사업 부문이 좋았다고 했죠. 데이터 센터 쪽 그리고 자율주행차 쪽 이 두 가지 부문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는데 반도체 관련해서도 특히나 이쪽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자율주행차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쪽 이쪽의 강세 움직임 그리고 엔비디아 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GPU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좀 살아난다라는 평가 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명의 맏형이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를 좀 나눠서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워낙에 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 대체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자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리에 들어갑니다. 인도네시아 자원 부국이죠. 알미늄의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알미늄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이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 키운다라는 소식에 바이오주들도 살짝 움직임이 나오는 듯 하다가 워낙에 제약 바이오로 쏠리니까 이쪽은 또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 오늘 IT의 날이 되는 듯도 보이는데 그러면 특징주 보겠습니다. 조수영 캐스터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확실히 AI 중심으로 좀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6%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2분기에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주가가 28% 가까이 폭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AI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부분의 실적 효과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된 AI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관련 종목으로는 C랩, MDS테크가 있겠는데요. 현재 구간 C랩이 상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21,750원 구간까지 찍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아데이터, 셀바스 AI, 바이브 컴퍼니 이런 AI 관련 종목군들도 일제히 강세를 띠고 있으니까요. 오늘 AI 키워드 중심으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AI 관련된 종목,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관련된 종목군 급등을 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일단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뭐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한 7% 정도 상승하고 있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한 5% 정도 상승. 솔트룩스 보시면은 네. 솔트룩스도 한 4% 정도. 마음 AI 보시고 마음 AI도 지금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AI 종목들이 뭐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아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AI 관련주들을 어느 정도 최근에 좀 바닥을 다 다진 모습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 볼까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보시면은 바닥을 여기서 뭐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다졌죠. 이 부분에서 다져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횡보하면서 최근에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 뭐 지금 사도 저는 부담 없는 가격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뭐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고 성장성이야 뭐 계속적으로 좋다. 올해는 계속적으로 엔비디아도 뭐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결국에는 AI 쪽에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2분기 매출도 가이던스가 월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높게를 제시하면서 이쪽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만큼 AI도 계속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제는 많이 빠졌으니까 예전에 많이 올랐을 때는 좀 차익 실현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하지만 뭐 실적으로 기대하고 움직이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는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뭐 마음 AI 이런 종목은 AI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맞아요. 거잖아요. 네. 이쪽하고 하드웨어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쪽 어떤 쪽이 조금 더 매력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반도체 쪽은 뭐 같이 업황에 대해서 따라서 조금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AI 수요가 그렇게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엔비디아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AI 반도체 이쪽에 우리나라에 좀 특화된 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요. 없다라고 보고 그 부분이 있고 좀 애매한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으로 보고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을 접해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런 AI 관련주들은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로 이제 컨텐츠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쪽이 아무래도 탄력성은 좀 더 있지 않겠느냐. 중소형주기 때문에 좀 물량에 대한 가벼움 네. 뭐 요즘에 유동성이 그렇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외부에서 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좀 탄력적인 걸 원하면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탄력하면은 최근 들어서는 또 SK 하이닉스도 빼놓을 수가 없죠. 요즘에 또 시원한 모습, 예전과는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요즘에 이 라운드 넘버를 언제 돌파하나 삼성 7만 원, SK 하이닉스 10만 원 돌파 여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7만 원 터치를 하고 7만 원이 52주 신고가입니다. 7만 원 터치하고 지금은 그의 밑에서 부침 과정을 겪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4%나 오릅니다. SK 하이닉스 104,300원 장중에 초반에 거의 7% 가깝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두 종목이 나란히 음봉이어가지고 이 두 종목의 오늘의 시세 어떻게 보세요? 뭐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릿수가 좀 바뀐 거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파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뭐 그렇게 크게 완전히 음봉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계속적으로 오히려 음봉 나오고 좀 매출 조정 보이고 그러면 또다시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오늘 이렇게 음봉 나오고 이런 거는 오늘 뭐 시초가에는 뭐 당연히 사는 건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시간을 두고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보다는 조금 덜 탄력성이 좀 덜한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덜한 게 더 좋지 않나.
너무 지금 바로 급등하면 바로 전고점 뭐 2,580포인트 코스피에 바로 다가서고 넘을 거고 그러면 또 매물 또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은 오히려 그냥 차분하게 시작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외인들 같은 경우에 또 팔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주식을 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도 같이 나오면서 이런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계속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자. 아직까지 뭐 오버슈팅 구간은 좀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 자율주행 쪽도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한데요. 라닉스가 가장 좀 빠릅니다. 라닉스 현재는 5%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뭐 텔레칩스는 한 2% 정도의 상승권의 움직임, 칩셋 미디어 이 종목은 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모트렉스 이쪽까지는 아직은 매기 확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도 이번에 엔비디아가 상당히 좀 실적 좋은 부문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뭐 좋은 이런 산업군인 거는 맞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율주행 업체들 뭐 모트렉스, 인포뱅크, 뭐 라닉스, 뭐 칩셋 미디어까지 뭐 여러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역시 좀 테마로 움직이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자율주행 업체 중에서 뭐 실적 받쳐주는 거는 저는 모트렉스 정도, 아니면은 칩셋 미디어는 반도체 설계 자산하고 자율주행하고 좀 양쪽으로 좀 교집합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은 워낙 좋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 인포뱅크, 라닉스 이런 쪽은 실적이 안 받쳐주면 저는 올라가는 건 테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가면은 저는 괜찮다. 뭐 모트렉스라든가 뭐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실적이 받쳐주는지가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오늘은 뉴스를 꼭 챙겨보셨어야 하는 날이었나 봅니다. 뉴스가 직접적으로 영향 미친 종목이 많은데 의료 AI 쪽 보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 총리 어제 에이프로젠 방문을 했고요.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쯤에 세부 사항이 공개될 것이다. 그러면 그에 앞서서 또 먼저 종목이 움직이겠죠. 현재 뷰노가 7%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노이드 보겠습니다. 딥노이드도 한 6%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근래 대장은 루닛이 했는데 루닛은 오늘도 52주 신고가네요. 이 종목 어제 11% 올랐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로젠 방문했다고 하니까 이 기업도 봐야 되겠죠. 에이프로젠은 하지만 3% 정도의 제한된 상승 움직임 보여주면서 실질적인 수혜는 의료 AI 쪽인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데 그럼 제약바이오 쪽 오늘 움직이는 종목 몇몇 봐주시죠. 네, 일단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료 종밀 이쪽으로의 뭐 루닛이라든가 뭐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 올라가니까 뭐 아직 뭐 매도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저는 일단은 루닛 같은 경우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실적 대비 좀 많이 올랐다. 뭐 조금 주의를 요한다. 예.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좀 조정 받은 다음에 들어가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좀 움직이려다가 저는 이제 추경호 지금 부총리가 향후에 이제 6월달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실체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좀 실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은 실체 나오기 전까지 미리 주가 좀 조정 보이면은 선바닥 다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되 저는 올해 제약바이오는 전체 다 못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고 일부 몇몇 신약 개발 관련주 애플론이라든가 이런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CMO, CDMO 이런 쪽은 여전히 유명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셀트리온이라든가 ST팜, 바이넥스 이쪽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 이런 쪽도 유망하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이쪽에 CDMO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한미약품 정도 저는 그런 쪽에 좀 제한적으로 좀 압축해서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는 뷰가 선별적으로만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다. 전체적인 섹터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보수적인 뉘앙스를 풍겨주시네요. 제약바이오 쪽도 봤습니다. 다음 로봇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로봇은 오늘 뉴스가 딱히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흐름은 괜찮습니다. T로보틱스가 현재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림로봇, 로보스타, 유진로봇 이쪽 모두 다 강하고 유로메카도 오늘 장
2% 중반대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도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은 계속 반등 움직임이 지속되네요. 네, 오늘도 뭐 뉴로메카라든가 SBB테크, 뭐 SPG, 맞아요. SBB테크도. 전부 네. SP 시스템 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이제 로봇 관련주라고 이제 엮어봤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1%대 강세, 뭐 유일 로보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예, 먼저 1%대 갔던 강세. 종목이 약간. 근데 이게 네. 최근에 보시면은 스마트 팩토리 뭐 아니면 감속기 쪽 네. 이런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네. SP 시스템이라든가 SPG, 뭐 그다음에 뉴로메카, 뭐 SBB테크. 저는 이제 포커스를 기존에 이제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율리보틱스, 티로보틱스는 조금 제외한 반대. 조금 제외하더라도 이런 쪽보다는 역시 스마트 팩토리, 역시 공장에서 자동화 시스템 이쪽이 좀 더 유망하지 않나. 최근에 테마는 좀 그렇게 흐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투자는 지금 사봐도 좋다고 보세요, 로봇 쪽? 저는 스마트 팩토리는 계속적으로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네. 계속 말씀드렸듯이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즉 20대에서 40대가 여기가 좀 많아야 되는데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가 뭐 제일 네. 심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고령화는 미국을 제외하면 몸살을 앓고 있어요. 미국은 이민 정책이 워낙 발달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유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미국의 성장 동력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기업의 이익도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가 얼만큼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 줄이면서 이쪽에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이게 계속적으로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늘 강조해 주시는 게 어떤 산업군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테마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자주 맞아요. 해주시는데 로봇도 아직은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잡히려면 좀 시간 좀 걸려요. 그렇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AI도 마찬가지고. 테마는 맞는데 성장 산업 자체가 유망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유망하다. 뭐 그러니까 뭐 저는 말씀드리는 게 실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이런 것들은. 숫자 보고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 그냥 아니면 반도체만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반도체도 최근에는 뭐 영업 적자 나고 그렇잖아요. 뭐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금 안 그러면 뭐 2차 전지만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제한적으로 종목을 업종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신 뭐 접근하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숫자 보고 들어가지는 말자, 이렇게 보고 들어가죠. 산업 자체에 대한 성장성에 있어서는 로봇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네요. 다만 앞서서 먼저 움직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림 로봇 이런 종목이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감속기라든지 이쪽으로 보자, 이렇게 로봇 투자 팁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미늄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굴이라든지 다른 광물에 대해서도 슬슬 수출 금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PJ메탈 보겠습니다. 현재 PJ메탈이 근데 윗꼬리가 굉장히 빠르게 달리네요. PJ메탈이 장 초반에 20% 급등이 나오다가 오늘 IT, 반도체, AI로 쏠려서 그런지 PJ메탈 현재는 5% 정도의 제한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미늄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현재 이쪽으로도 좀 윗꼬리 달리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알미늄 쪽에 조일 알미늄이 한 3% 정도 오르고요. 삼알미늄 같은 경우는 플러스 출발했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전환돼서 알미늄 관련된 종목,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이런 제재 조치, 일시적인 걸로 봐야 되나요? 저는 일시적인 거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알루미늄 주식들이 저도 거의 안 보는데, 오늘 보니까 뭐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좀 좋아 보이고, 지금 남선 알루미늄은 상당히 먼저 많이 올라와 있네요. 네. 그러면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쪽의 뉴스가 어느 정도는 좀 미리 알려진 게 아닌가. 그럼 지금 또 다시 뉴스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또 매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못 오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키 맞추는 기회는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좀 제한적이다. 미리 주가 선반영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장품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장품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건 아닌데, 마녀공장이라는 업체에 IPO 진행한다라는 내용에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들뜬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요. 눈에 띄는 점이 아이패밀리 SC라고 결혼 업체, 웨딩 사업하는 업체로
알고 계실 텐데 이쪽이 화장품 사업 부분도 상당히 유력하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썼고요. 4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실리콘투 볼게요. 우리가 화장품 얘기하면은 뭐 아모레,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만 예전에 보셨다면은 요즘에는 화장품 내에서도 상당히 좀 급등하는 잘 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화장품 유통 플랫폼 가지고 있는데 13% 급등합니다. 4거래일 연속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화장품 섹터를 다시 보게 만들었던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인그루드랩 쪽으로는 오늘은 시세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몇몇 화장품주들만 상승세에 타고 있는데요. 화장품주들 한번 바람이 이렇게 확 불었었는데 이제는 바람이 지나갔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좀 우리가 다시 관심 가질 만한 타이밍을 체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단체 관광 비자는 아직 이제 불허하고 있지만은, 명동이라든가 최근에 중국인들이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런 뉴스를 이제 우리가 접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본다면 대형주들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LG 생활건강, 아모레 퍼시픽이 대표적으로는 뭐 설화수가 있고 그다음에 LG 생활건강은 후지요, 후? 네. 예. 그런 쪽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제 설화수나 후 같은 경우는 좀 고가예요. 뭐 그걸 사갈 수도 있지만은 저는 차라리 색조 화장품이라든가 저가형 화장품, 마스크팩이라든가 이런 쪽을 더 많이 사가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쪽에서 수혜가 좀 더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사 그렇게 본다면은 중소형사들이 좀 더 유리하다. 바로 매출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은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들 들어와서 사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가격적으로도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중소형사에 포커스 맞추는 거는 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 완전히 묻히고 있는 쪽이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신작 공개했습니다. 신작 공개 스로넨 리버티를 공개를 했는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현재 주가는 3%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이 종목이 5%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평가도 다소 좀 좋지 못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신작 효과를 전혀 못 받나 봐요. 베타 테스트였거든요. 네. TL이라고 하죠. 네. 줄여서 TL인데 베타 테스트였는데 그게 이제 베타 테스트 그게 이제 끝나다 보니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베타 테스트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출시하면은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NC소프트 과거에 100만 원 넘고 그랬던 주가인데 최근에 이제 바닥은 다지고 있는데 상승으로 가기에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느냐. 차라리 다른 조금 가벼운 종목들, NC소프트 말고 가벼운 종목들이 게임사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차라리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 움직이기에는 조금 무거워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개별적인 이슈 가지고 오늘 좀 빠지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뉴스에 파는 양상 그게 맞다고 보고 있고, 예전에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 신작 발표 베타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 앞두고서 바로 상승했다가 또 빠졌던 양상하고 좀 비슷해 보입니다. 일단 전저점 부분에서 지지력 여부 테스트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조금 다른 게임주 보자. 근데 요즘 게임주 전체적으로 상황이 또 넉넉하지는 않지만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쪽 게임주가 또 얻어맞고 있고, 김남국 국회의원 때문에 또 코인 쪽으로도 또 안 좋고, 당분간 좀 행보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루두루 봤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강보합권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장의 팁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예상보다 상승폭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많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오히려 시장을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너무 오전에 또 20포인트, 30포인트 바로 가버리면 또 마음이 급해질 수 있는데 오늘 시장 조금 지켜보시고 오후장까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계속 보자. 오늘 바로 반응을 안 하더라도 일단은 당분간 6월 말, 6월 초, 6월 한 두째 주 정도까지는 완만하게나마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금 상승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 차분히 바라보고 저점 매수 계속 가담하시고, 저는 올라오면 대신 선별적으로 이익도 챙겨야 된다. 계속 그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은 없는데요. 주변 여건 보겠습니다. RS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출발 알려주시죠. 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에 영향 받으면서요. 전일 종가 대비로는 1원 60전 상승한 1,319원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창용 한은 총재 또 기자회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환율은 변동성을 크게 볼 수 있음에 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달러는 지난 밤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39% 상승한 103.89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317원 5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가 마이너스 2원 5전인 점을 고려하면 어제 현문화 종가였던 1,317원 40전보다는 약 2원 15전 정도 상승한 셈이고요. 미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에 따르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밤 공개된 미 5월 FOMC 의사록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그런 연준 인사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달러와의 강세 흐름이 조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데드라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무래도 백악관과 공화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그 영향 때문에 역시 달러는 또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서 수입업체 결제 수요 그리고 여기의 달러 매수가 환율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금융통위의 기준금 결정 이후에 환율은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채권 전문가 중 89%가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 종료 시그널과 함께 물가 둔화세가 지속된 영향인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있었고 특히 환율이 기준 동결 이후에 하락 흐름을 보인 점에 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역시 또 변동성이 큰 장세를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동성이 지금은 괜찮은데 커질 수도 있다 보시는데 그러면 오늘의 예상 밴드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은 1,310원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 형성하겠지만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이후에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10원에서 1,325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금통이 있는 날이어서 위아래로 넓게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아래로 한 7원 정도씩 열어뒀습니다. 하방으로는 1,310원, 위쪽으로는 1,325원 정도까지. 오늘 금통위 결정 9시 후반쯤에 나올 예정인데요. 일단은 동결이 예상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환율 영향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RS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이었습니다.